안녕하세요, 포르테입니다. 자, 생존형 연대기 꽤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편을 되게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찾는 사람 많아서 놀랐는데 오늘도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유나이티드 덕질 전문 유튜브 임방댕입니다. 멘트 오랜만에 주셨나요? 멈칫.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딥하게 보게 된 시점이 18년도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18년도 게스트로 좀 불러봤는데요. 네. 사실 또 이제 초반부보다는 또 후반부에 많이 보셨으니까 초반부는 약간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린 느낌으로 가고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좀 티키타카가 되지 않을까. 우선 지금 배경에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은 표정이 이미 안 좋고 한 분은 웃음은 인자하게 또 가져가고 계신데 저희가 어떤 잔류를 했어요. 하지만 사상 최악의 프리시즌이 저희 눈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루머 차원에 대해서 다 푸는 거는 너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기사로까지 나온 내용들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 우선 12월 중순부터 이기영 감독에 대한 루머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시즌에 솔직히 살아남았지 못했거든요. 내보내냐 마냐였는데 이때 나온 게 조건부를 재계약하겠다. 예를 들어 10경기를 했는데 한 3, 4승 정도 거두면은 살려주겠다. 아니면 살려주겠다. 덤으로 터진 게 코치진 전부 나가라. 그 당시 코치진에서 유명한 분 한 분 있었죠. 바로 임중용 당시 코치입니다. 인천에서 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고 한데 그분이 성인 무대 지도자가 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1년 만에 뭐 한 것도 없이 임중용을 내친다라고 하니까 팬들이 거기에서 많이 이게 돈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서포터즈 여론이 들끓고 강인덕 대표이사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자꾸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느샌가 그런 얘기가 속 들어가고 다 잔류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바꾸기 논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쌓이고 쌓인 게 터져서 17년 연말에 파란검정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전무후무해요. 요즘에 솔직히 무슨 사건 터져도 서포터즈가 기자회견을 할 일은 없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그래야 할 만큼 일이 컸다라고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있던 내용이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대표이사 월권행위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책임 회피도 좀 있었고 능력적으로도 비판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에 대한 제일 큰 논란이 선발 명단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들은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였어요. 감독이 일부 선수에 대해서 기용을 안 하는 거를 탐탁지 않게 여겨서 대표이사가 그 선수를 기용해라 라는 식으로 압력을 넣었다라는 게 그 당시 그분들이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말을 계속 바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신뢰를 잃었다. 대표이사를 신뢰할 수 없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선수단을 구성을 하는데 직함도 없는 사람들이 개입을 한다. 아니 어이가 없다. 게임이야 뭐야. 그리고 감독 같은 경우에는 17신이 부진을 이기영 감독은 다 코치들 탓으로 돌렸다는 거죠. 이런 말들이 나오고 결국 이제 파란검정의 선언은 뭐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든 단체 행동을 하든 뭐 계속해서 배너를 걸든 이 사람이 나갈 때까지 우리는 행동을 이어나가겠다. 진짜 멋있다. 저는 진짜 약간 혁명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시위하는 뭐 기사라든지 사진 같은 거를 보게 됐는데 팬들이 경기장 밖에서 그냥 개인 시간을 할애를 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디 뭐 주안역, 부평역 이런 데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진짜 추운데 막 그렇게 하고 막 뭐 벽보를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진짜 뭐 같은 인천 팬으로서 되게 멋있었고 그 정도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나도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참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해주더라고요. 팬들의 무서움을 보여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팬들을 앞에 두고도 쉽게 바뀌지 않았는데요. 감독도 남았어요. 대표이사도 남았어요. 아무도 나가지 않았고요. 업무 마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2월이면 이적장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도는 얘기들이 인천은 모든 업무가 중지되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한마디로 항의 행동이라고 하죠. 너네가 이렇게 난리쳐? 우리 일 못해 너네 때문에. 그나마 1월이 돼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적 시장. 그래서 한 1월 초에 급하게 전지훈련 일정 짜가지고 뭐 어디를 갔다 오고 이것까지 다 나오고 선수단 변동도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미 미드필더 2명이 없었습니다. 김도영이랑 이상엽이 군대를 갔죠. 논란이 되는 이적인 하창래와 체프만이 포항 이적이 있었어요. 하창래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1년 동안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꾸역꾸역 썼습니다. 네. 못한다고 하는데도 쓰면서 경험치를 먹여놨는데 1년 만에 방출한다고 하니까 팬들이 어이가 없었던 거죠. 체프만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그 수많은 잉여 외국인 중에 유일한 정상인이었습니다. 정상이. 네. 이정현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계약 해지를 해버린 거야. 다들 의문 가득이었는데 그 와중에 나중에 보니까 자유계약으로 포항으로 이적을 한 거야. 다른 팀도 아니고 K리그 팀으로 보냈으니까 이때 분노가 다들 다 끌어올랐어요. 일단 영입이 하나씩 나왔죠. 신인으로 우선지명 선수였던 광운대학교 최범경, 경북대학교 임문수가 올라왔습니다. 하고 이제 신인으로 인천대학교에서 2명이 왔습니다. 김정호 선수 그리고 노성민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 이제 대건고 출신인데 우선지명 못 받고 인천대 졸업하고 넘어온 케이스였어요. 김정호랑 노성민 오피셜 사진 나왔을 때 다 충격 먹었어요. 웬 보디빌더 같은 애들이 둘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아주대 김덕중, 일본 무대 출신 정원영 이 두 선수가 이제 공개 테스트 거쳐서 들어온 선수였고요. 여기까지 신인. 그리고 이어서 일반적인 코리안 영입 4명. 우선 강원이 강지용이 왔습니다. 저 당시에는 일부에서도 커리어를 쌓고 있던 괜찮은 수비수였어요. 우리 수비 라인이 그래도 그 전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으니까 발전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영입했습니다. 대전이 이호석 선수, 제 마킹으로 악명이 높은 선수인데 제가 마킹한 걸로 박명수랑 이호석을 트레이드하면서 이 선수가 인천에 왔습니다. K리그 2에서 도움망을 했었던 선수고 직전 시즌 대전에서도 공격 포인트 10개 이상 만들어내는 개인기량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이우혁이 왔습니다. 이우혁은 광주가 강등당했어요 그때. 강등당한 팀에서 선수를 영입한 케이스였고 아무래도 인천에 중원이 없었는데 이우혁을 영입함으로써 중원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이 있는 선수가 고슬기. 이 중에서 제일 커리어가 좋았어요. 2012년에 울산이 아챔을 무패 우승했거든요. 무패 우승 당시에 울산이 주전 멤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패 우승을 하는 거야? 개 신기하네. 이제 동남아 리그에서 주로 활약을 했었지만은 아무래도 커리어가 있고 체급이 있으니까 이 선수가 한국에 돌아오면 좀 대여가 되겠다는 평판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슬기가 인천으로 온다고 했을 때 다들 많이 놀랐죠. 그래서 이제 1년 임대로 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아, 임대였군요. 네. 자, 이제 외국인 선수 3명을 또 추가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중에서 쿠비가 제일 먼저 영입이 됐는데 영입할 당시 쿠비에 대한 반응은 많이 안 좋았어요. 아, 그런가요? 유튜브에서 보통 선수 영상 찾으면 스페셜 영상 그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쿠비는 반대로 스페셜 말고 실수 모음집. 아, 진짜? 너무해. 그러고서 다음에 나온 오피셜이 무고사인데 아무래도 그 전에 인천이 공격수로 꽤 고통을 받았잖아요. 17년도에. 그래서 다음 공격수 영입에 대해 비추가 되게 쏠리는 상황이었고 대안이 풀렸는데 대안을 영입 안 했다고 굉장히 욕을 먹었던 인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데려오지 한번 보자 했더니 국적은 대안과 똑같은 무고사가 왔습니다. 약간 짭대한 이런 느낌이었구나. 좀 반신반의했어요. 그 전에 있던 리가 몰도바 리그인데 몰도바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몬테네그로도 난 몰랐는데? 그 전에 독일 2부 리그에 있었거든요. 근데 독일 2부에서 명백히 실패했어요. 믿음직스럽진 않았네요. 그리고 이제 이적시장 최후반부에 마지막 영입이 있었는데 코스타리카 출신 아길라를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전 소속팀에서 거의 원클럽맨이 준하는 커리어를 쌓고 오. 이 정도 이력이 되는 선수가 인천은 너무 대박인데 이제 관건은 한국에 적응하느냐 그것만 되면은 완벽하다라는 게 아길라르에 대한 중론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선수단 구성은 끝났습니다.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진짜 큰 홍역을 치렀죠 저희가. 이경 감독은 이제 시즌 시작 전에 또 인터뷰를 한 번 더 했어요. 사실 그걸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잘 둘러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갈등을 봉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이게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즌 시작하고 나서도 감독과 간담회 한 번 하고 대표이사랑 간담회 한 번 하고 인천이 연례행사인 간담회를 2번이나 하는 그런 힘든 시즌을 보냈습니다. 일단 저희 개막전은 강원 원정을 시작을 했어요. 이 경기에 선발라면 나오자마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경기력을 화려하게 망했습니다. 유일하게 희망적인 건 무고사가 골을 첫 경기로 넣었다는 거고요. 무고사가 만 희망이다.
근데 이렇게 축구하면 우리 큰일 났다 하면서 첫 경기를 마치고 2라운드 홈 개막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전북이에요. 네. 당시에 이제 최강희 감독이 있었던 제일 전성기에 있었던 전북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다들 기대가 없었어요. 우리는 망했다 하고 만났는데 이 경기에서 희대의 명경기를 펼쳤죠. 우선 아까 욕먹던 쿠비가 김진수를 스피드로 털었습니다. 그리고 무고사도 바로 골을 넣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문선민이 이 경기에서 골을 넣은 다음 찾아온 감스트 앞에서 관제탑 춤을 추면서 세기 스타가 됩니다. 이거 한 방으로. 그래서 저희가 전북을 3대2로 이겼죠. 다들 예상을 못했어요. 전북을 잡는 것도 그렇고 이 경기에선 진짜 너무 잘했으니까 올해 뭔가 다를까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다만 이 경기 끝난 다음에 무고사가 이 경기에서 했던 뭐 약간 거친 행위 때문에 사후 징계로 퇴장급의 판정인 2경기 출장 정지가 나왔고요. 이로 인해 그 다음 2경기에서 간신히 무승부만 거두면서 시즌 초를 애매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초반에 1승 2무 1패면은 괜찮거든요. 그쵸. 인천 치고.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1승이 나올 때까지 겁나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실체가 금방 드러났습니다. 네. 축구를 못한다는 게 실체입니다. 와. 문선민, 무고사, 아길라르 이 세 명만큼은 계속 잘했어요. 그 당시 아름다운 수비수들 평판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운명이 10라운드 지금 경남전이 됐습니다. 경남전이 이때 되게 주목을 받은 이유는 경남이 당시 주전 선수인 박지수가 있어요. 인천 유스 출신이었지만은 인천에서 버림받았다는 스토리라인으로 인해서 박지수가 인천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식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문선민이 2골을 넣었습니다. 이 경기도. 하지만 인천은 그보다 더 많은 골을 먹혔습니다. 그리고 그 박지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 세레머니를 했죠. 영화를 한 편 찍었구나. 팬들 앞에서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끝나면서 인천은 5연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골 넣었을 때 인천 팬들이 보통이라면 화가 나고 슬퍼하고 이게 많았겠지만 당시 너무 인천이 못하니까 지수가 이기영 감독 경질시켜주는구나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5연패를 했으니까 더 이상 뭐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감독도 잘리기 싫으니까 포항전에 컨셉을 바꿨습니다. 공격을 안 하고 좀 수비적으로 버텼어요. 그랬더니 0대0 나오죠. 그래 인천은 그래도 수비를 하려면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수비를 안 해가지고 좀 이런 말을 했죠. 여기에서 이제 논란이 발생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인 선수들이 뭔 잘못이냐 라는 반응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제주에 또 졌는데 그 다음 경기를 외국인 선수가 아길라르라고 했습니다. 와. 처음부터 아길라르를 깔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팬들이 이제 임계점에 도달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남 탓을 그렇게 하냐? 그니까. 아길라르가 수비를 많이 안 하긴 했죠. 많이 안 하긴 했는데 아길라르만큼 공격해준 선수도 없으면서 그걸 제대로 활용 못하는 감독 책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밸런스를 안 맞추면서 저렇게 발언을 한 건 너무 무책임하다. 이러한 여론이 발생을 했고요. 결국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박성철 코치가 대행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남은 2경기 일단 치르고 그 다음 월드컵 휴식기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그때 팀 재정비해서 새로운 감독해서 후반기를 치르자라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럼 이 2경기 목표는 뭐냐? 안 지는 거잖아요. 그쵸. 어차피 이기는 건 기대 버텨야지. 안 하고 지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2경기 치렀는데 상주전에는 3대2로 졌고 울산은 1대2로 비겼습니다. 근데 이 경기들에서 그래도 좀 나았던 거는 일단 상주전에는 3대0으로 밀렸다가 2골을 만회했었어요. 그래서 2골을 만회한 거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 우리가 저력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좀 추스르자 라는 반응이 있었고, 울산전에는 이제 이문수의 프로 첫 골이 나왔던 경기예요 이때가. 그래서 이문수를 믿어보자. 그리고 최범경도 저 때가 데뷔전을 기억하는데 이문수 최범경 라인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경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석종이랑 고슬기가 이름값에 비해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이 둘을 좀 더 중용을 하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나왔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문선민 선수가 월드컵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자,
인천 역사상 처음으로 인천 소속으로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가 됐는데 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인천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좋아한다 하면은 축 알못 분들은 아 그럼 거기 국대 선수 누구 있어요? 라고 되게 당연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없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나 봐. 아 누구 있는 팀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아, 없어요. 그게 팀에 국대 선수 한 명쯤은 또 있어줘야 이런 경기 할 때도 또 유니폼 사서 또 마킹도 하고 경기 보러 가도 또 재밌고 하거든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 경기장 뒤쪽에 보면은 거기 굴다리를 지나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다 이제 뒤집어 놓고 항상 그 엄청 큰 현수막 같은 게 이렇게 쳐져 있었어. 그 공사판을 가리느라고. 근데 거기에 또 인천 유나이티드 홍보 문구를 막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문선민이 엄청 크게 그려져 있고 뭐 접지 않겠습니다. 접지 않고 때리겠습니다. 뭐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이거를 또 미화 시켜서 걸어놓은 게 너무 웃겨가지고 빵 터졌던. 사실 결론적으로 국대를 배출한 덕분에 인천이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고 그 이후에 조금 이따 얘기할 아시안 게임이 겹치면서 인천이 후반기에는 조금 구단의 이미지 달라지고 관중이 많아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도 저희가 어쨌든 보냈잖아요. 큰 변화 없었어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감독이 바뀌었죠. 요한 안데르센 감독이 이제 인천에 새롭게 합류를 했습니다. 북한 국가대표팀 출신이라는 신기해. 이것 때문에 화제가 됐고요. 맞아. 한번 지켜보자. 응. 뭐 그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뒤 배경이 주인공 활시리즈를 쏘는 남준재 선수. 난 저때 저 시절에 저 사람이 너무 멋있었어. 사실 성남을 나오고 인천을 들어올 때도 좀 분쟁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반년 동안 한 경기도 못 나오고 있다가 여름에 계약을 풀고 인천으로 넘어온 케이스였고요. 이 선수에 이어서 몇 가지 이적 시장의 행보가 있었는데 인천에 명성준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를 부천이 김한빈이라는 선수랑 트레이드를 했는데요. 둘 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적 시장 막판에 광주에서 두 명의 선수가 왔습니다. 한 명은 지금도 있는 정동윤, 그리고 이제 조주영이라는 공격수가 있었는데 조주영이 임대로 이제 인천에 왔습니다. 무고사의 백업 공격수가 살짝 없었어요 이때. 그 대상으로 나온 게 바로 조주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조주영을 더 주목했어요. 왜냐면 그전 시즌에 광주가 1부 했을 때 조주영이 꽤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봤는데 시즌 시작하고 나니 조주영은 안 보이고 정동윤만 보였다. 안데르센 데뷔 전 15라운드 전북 원정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전북이랑 만났을 때 이겼기 때문에 이 경기도 나름대로 주목을 받았어요. 인천이 이번에도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을까. 저희가 앞섰어요. 추가 시간 전까지 3대1로 또 앞섰어. 또 스코어가 3대2까지 갔으니까 와 안데르센 1전 1승?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골먹기가 3대3 됐습니다. 3실점 하는 거 보고 진짜 수비는 더럽게 못하는구나. 그래도 뭐 이때까지는 반응 괜찮았어요. 왜냐면 전북이니까. 전북한테 비겼으면 잘했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경기 강원전도 3대3, 그 다음 경기 경남전 3대0 패배, 그 다음 경기 수원 경기 5대2 패배, 5실점했습니다. 이렇게 4경기 만에 14실점을 달성하면서 수비라는 걸 안 하는 팀이 됐죠. 진짜 개노답이었다 우리.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이웅희 퇴장, 문선민이 활약으로 2대1 승리를 간만에 거뒀고요. 이후에 전남까지 잡고 연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 시즌 3승을 달성을 했고요. 시즌 3승을. 박수 쳐줘야 돼. 아. 하지만 8월로 넘어가고 일단 김진야가 아시안게임 갔습니다. 주축 멤버였던 선수가 없어지고 연패 한번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천이 다시 내리막으로 오게 되죠. 24라운드 강원 FC와의 경기에서 원정을 떠났는데요. 일단 라인업이 나오자마자 모두가 뭐지?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포백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3백이에요. 안 나오던 시즌 내내 한 두세 경기 나오던 강지용이 3백에 한 자리에 떡하니 있는 거야. 모두가 이제 우려를 했는데 우려한 대로 터졌습니다. 제가 또 저 경기 직관을 하고 왔잖아요. 어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느라 거의 반년 넘게 막 그런
생활을 못 하고 있다가 그 시험이 끝나고 첫 번째 경기가 이제 이거였어요. 그래서 축구 보러 가고 싶다. 그 전까지 중계를 보다가 그래서 가족들이랑 엄마, 아빠, 동생이랑 다 같이 차로 이제 춘천을 간 거죠. 이제 골이 계속 먹히는 거야. 한 3대 0까지는 그래도 팬들이 좀 응원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응원을 했어. 근데 4대 0? 저는 그때 이제 소주를 사러 나갔어요. 그 지금은 안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은 매점이 그 밖으로 나가야 있거든요. 소맥을 사려고 맥주 한 잔이랑 소주를 샀어. 근데 그 들어올 때 그 가드들이 뭐 이거를 가져가면 안 된다. 그 소주를 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 가드들 앞에서 소주를 말았다? 근데 그냥 소주를 다 넣었어. 가드들이 개 놀라는 거야. 그래서 안에 이제 스코어를 봤나 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해서 들어가서 막 술을 마시면서 이제 보는데 막 5대 0부터 제 기억으로는 그 콜리더랑 현장팀이 우리 응원 멈추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뭐 이제 뭐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부터 조금 반공식적으로 응원을 멈췄고 이제 6대 0, 7대 0은 제 기억으로는 골이 터졌잖아요. 강원의 골이. 우리 서포터즈석에서 그 박수가 나왔어. 근데 그게 진짜 우리 팬들이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우리 팬들이 얼마나 또 원정까지 가는 팬들은 또 팬들 중에 찐이잖아요. 막 이러면서 허허 7대0 막 이러면서 약간 그 진짜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분위기가 안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원정석이 엄청 처참했어요. 처참하고 그냥 이제 야구 스코어냐고 그때 막 사람들이 많이 놀렸잖아요. 저 태어나서 이런 축구 스코어를 태어나서 모든 축구 경기 중에서 전 처음 봤거든요. 이 7골 사건 이후에 뭐 김정호 뛰지도 않았어요 이 경기. 그리고 뭐 한석종, 고슬기, 박종진 선수 같은 케이스도 다 삭발을 하고 등장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 한 7명이 했던 걸로 알아요. 그러고서 이제 또 생겼던 변화가 라인업이 크게 바뀌었죠. 그 다음 경기가 분수령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분위기를 바꿔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그러고서 이제 저희한테도 반등의 기회가 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남전 3대1로 이기면서 7대0 다음을 승리로 장식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뒤로도 저희가 무패 행진을 좀 이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울산과의 경기에서 그토록 골이 안 터지고 있던 유스 출신 김보섭이 데뷔골 이어서 멀티골까지 터뜨리며 승리를 장식을 했죠. 저희가 스플릿 도입 직전까지 7대0 이후에 9경기를 했는데 3승 4무 2패 괜찮은 성적이에요. 한창 나쁠 때보다는 수비력이 제 손톱 하나만큼은 좋아졌습니다. 뭐 발전했잖아요. 7골 안 먹잖아. 일단 스플릿 라운드 첫 경기가 대구와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저희가 졌어요. 하지만 그 후부터 상주를 잡고 일단 8골치. 그러고 나서 이제 강원을 만났습니다. 2골을 일찍 넣었어요.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저희 수비 고질병 발동했죠. 2대2가 됐습니다. 솔직히 저 때 기대하는 팬들 얼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역시 저 때까지는. 마지막 순간에 그때 이정빈 선수가 사실 인천에 입단하고 나서 축구 천재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은 그만큼 기회를 못 받았고 나온 경기에서도 약간 애매한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정빈이 마지막 순간에 멋있는 골을 넣었어요. 골 자체가 되게 멋있게 들어갔고 그와 함께 3대2 극장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 때 이제 유명한 그 정빈아 그 짤이 탄생을 했고 진짜 이때 선수도 울고 팬들도 울었습니다. 이 경기를 이렇게 극장 승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경기가 또 FC 서울 또 만났는데요. 한석준이 골 넣고 엠블럼 세레머니 하면서 서울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반대로 인천은 10등까지 올라오면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오게 되고 간단하게 순위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때 9등이 FC 서울 4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0등이 인천. 근데 인천과 서울의 차이는 1점 차. 그리고 득점에서 인천이 압도적이었어요. 52득점이기 때문에 인천은 누구랑 떠도 다득점에서 무조건 이겼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60, 80점을 했지만요. 그리고 이제 11등이 상주 상무 37점이고 12등 전남 32점. 이미 전남은 다이렉트 확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이 마지막에 전남을 만나잖아요.
사실 전남은 동기부여도 없었어요. 그치, 맞아. 이 경기를 이겨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치. 여러 면에서 인천이 유리했던 대진이었고 반대로 서울과 상주가 만났는데 여긴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한 마음가짐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최종전이고 하니까 깔끔하게 이기자라는 마음으로서 경기에 임했고요. 결국 이제 3대1 경기를 무난히 승리로 마쳤습니다. 저 이때 이제 직관을 갔는데 이제 우리는 뭐 골도 넣고 하면서 막 뭐 괜찮 이기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이제 경기를 보고 있었지. 이제 1년 차니까 막 그런 걸 몰랐어. 경기를 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상주가 골 넣었습니다! 상주가 골을 넣었어요! 막 진짜 그때 S석에서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거야. 막 사람들이 다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모르는 사람들인데 상주가 골 넣었어요. 이러면서 막 보여줘 서로. 박용지가 서울한테 골을 넣으면서 FC 서울이 11등이 됐습니다. 그만 인증! 승강 플레이오프를 가야 된다는 소리죠. 인천은 완벽히 살아남았고 마지막에는 인천이 웃을 수 있던 시즌이었고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생존왕 연대기 해당할 시기가 16부터 20 이때인데 이때의 5시즌 중에서 제일 전력이 좋은 때는 18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스쿼드면은 생존왕이 뭔 말입니까? 이거면 상스 가야죠 이 스쿼드면은. 하지만 우리 스스로 기회를 많이 날려먹었다. 한동안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인천이 제일 잘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막장스러운 행정과 감독의 아쉬운 그런 판단들로 날려먹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해가 끝날 때 이제 팬들이랑 사진 찍은 거 보면 18년도부터 팬들이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 아시안 게임에서의 김진야, 그리고 월드컵에서의 문선민이 겹치면서 국가대표 때문에라도 인천 경기를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이미지로 라이트 팬들을 많이 유입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1구랑 20을 보면서 떨어져 나가고 하드가 되면서 지금 팬덤이 기초가 된 거죠. 하트. 거의 18년도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사실 반면교사 삼아에게 진짜 많은 시즌이었어요. 우리 스쿼드 30-40명 되잖아요. 쓴 선수 2년쯤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는 선수인 거야. 많이 반성을 하고 1군년대 고쳐나가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시즌 끝나고 나서 어쨌든 강인덕 대표이사가 끝내 나가면서 많은 개편이 됐죠. 저희는 이때만 해도 인천이 드디어 정상 궤도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부푼 희망을 가진 채 봤었지만 2019년부터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이 시리즈는 어쨌든 20까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또 다른 게스트분을 모셔가지고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